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표시하다, 표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표라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몇 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자, 우리말 표라는 글자에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드는 한자 중에 이러한 표가 있고, 이러한 표가 있고,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라는 표면할 때, 겉을 뜻합니다. 이것은 표를 얘기합니다. 표딱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딱지 앞에 나무목이 붙은 것은 표시한다, 뭘 표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겉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나타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딱지에도 표딱지를 만들어서 뭔가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한다라는 것도 뭔가 나타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다른 뜻이 있으면서 같은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가 만드는 낱말이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뜻을 잘 알고 생각해 보면 아 낱말이 참 오묘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시라고는 겉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나타내 보인다. 보일시예요.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모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글자는 이 글자를 많이 쓰죠. 어쨌든 보인다. 자, 그럼 겉이라는 것은 겉이 있으면 안이 있습니다. 또는 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과 밖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겉을 우리가 어떤 책의 겉이다 이러면 이걸 뭐 표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것이 겉이냐? 모양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부수자를 제대로 알면 옷의라는 글자를 알면 쉽습니다. 옷의자. 요 아래 부분이 모양이 옷의자예요. 옷의자 위에 털모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 털이 있는 옷이다. 그런 뜻이에요. 털모자가 모양이 조금 변해서 이쪽 뒤에 획이 좀 빠져가 위에 두 개의 획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래에는 옷의자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털이 있는 옷. 자, 우리 옷을 보면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털옷을 많이 입었겠죠. 가죽 옷을. 그러면 한쪽은 털이 있고 또 반대편은 털이 있고 맨맨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옷을 입습니까? 털 있는 쪽을 몸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털 있는 쪽은 밖으로 하고 그리고 안쪽에 가죽을 사람의 몸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살갗에 닿으면 끄끌끄끌하고 못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털이 붙어 있는 쪽이다. 옷에 털이 붙어 있는 쪽이 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표시다. 제가 지금 이것을 겉이라고 했습니다. 옷과 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속은 뭐냐? 속은 리라고 합니다. 리. 이것도 자세히 보면 마을 리자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자가 있습니다. 오대자의 이 부분과 아래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안에 마을 리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발음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속리자, 마을 리자. 마을이란 것은 밭과 흙입니다. 흙은 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밭에는 밭두렁이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뭔가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속이냐? 우리가 옷을 보면 가죽옷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장으로 되지 않고 여러 장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만들죠. 바느질해서. 우리 옷도 보면 어떤 옷을 여러 가지 천을 꿰매기 위해서 글쎄요.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바로크 한다 이렇게 되죠. 오바로크한 우리가 러닝 샤츠를 보면 안에는 오바로크한 자국이 있습니다. 끝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 자국이 이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느질, 시침질한 그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곳이 속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와 리는 겉과 속은 표리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네. 자, 이제 앞에는 겉표자를 했는데 이제는 표할 표자입니다. 자, 나무목입니다. 나무에 무슨 표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표를 한다, 체크를 한다, 뭐 칼로 긁어서 표시를 하든 뭘 글자를 써서 표시를 하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라는 것은 표를 해서 나타낸다. 이 겉으로 나타내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표시를 해서 나타낸다. 뭔가 표를 해서 나타낸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자가 중요합니다. 우선 이 표자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표자가 쓰는 것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점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점표 초고만 표딱지입니다. 이 표는 표딱지를 얘기합니다.
조그만 것을 전부 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이러한 글자, 상당히 복잡한 글자예요. 이러한 글자와 아래에 불화자가 모양이 보일시자로 변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것은 일단 묻어두고 이 모양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딱지다, 표딱지. 네. 표딱지라면 주로 우표도 그렇고, 전표도 그렇고, 차표도 그렇고, 막 크지 않은, 막 그런 종이 딱지 그런 것을 표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일을 하면서 뭔가 표에 적어서 전해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전표라는 것이죠. 전하는 표시다. 전자는, 예, 이 글자가 여기 잘못 들어왔네요. 오른쪽에 이 글자가 들어가죠. 예, 이것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표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종이 표딱지를 나무에 걸어서 표시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지 할 때 보면 어디에서 어디 가는 위치를 나무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가지고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무에 뭔가 표딱지 같은 걸 붙여서 걸어서 표시를 했다. 그래서 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 이제 세 글자가 지금 표자가 나왔는데, 예,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것은 겉을 뜻한다. 나타낸다, 나타낸다는 두 번째 부차적인 뜻이고, 첫 번째 뜻은 겉이다. 이것은 표딱지를 얘기한다. 모양이 표딱지로 생긴 것은 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딱지를 나무에 붙여서 뭔가 표시를 해 놓는다는 그런 글자가 된다. 우선에 당장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낱말을 보겠습니다. 이 겉표자를 나타내는 표시는 역시 겉으로 나타내므로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확실히 드러내 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남에게 알리려고 드러내서 발표한다. 그것도 표시입니다. 표시한다. 그리고 또 하나, 표로 나타내어 보인다. 이 표는 앞에 표딱지표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 그림으로 그린 표를 얘기합니다. 어떤 표로 나타내어서 보이는 것도 이 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표다, 일람표다. 이것은 표딱지표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표는 이 겉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는 어떤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적은 것. 자, 출석표 하면 사람 이름을 쭉 순서에 따라 적어 놓은 표죠. 그것은 이 표를 씁니다. 표딱지표를 쓰지 않습니다. 성적을 순서대로 적었다. 그건 성적표입니다. 또 어떤 것을 뭔가 순서대로 적었다. 일람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표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다. 반대 의사는 내 속에 있는 뜻을 얘기하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우정의 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할 표자를 보면 표를 하여 나타낸다. 뭔가 체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표시를 한다. 뭔가 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를 해서 외부에 드러내 보인다.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표시를 한다. 자, 경계선의 표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무를 이렇게 박아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석을 세워서 표시할 수도 있고, 38 분계선처럼 뭐 글자로 38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표시를 한다. 뭔가 표를 해서 나타내는 게 표시다. 그리고 표식이 우리가 뭐 교통신호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뭔가 표를 했죠. 이런 표를 했습니다. 표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표식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의사표시는 앞에 겉표를 얘기합니다. 득점표시, 이것도 겉을 얘기합니다. 득점한 걸 나타낸다. 정광표시, 이것도 다 이 표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뭔가 표시가 난다. 이것도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할 표자를 써서 하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한다. 자, 원산지가 어딘다. 이렇게 적어서 딱 붙이고 표시를 하죠. 원산지 표시다. 그 표시를 단다. 그리고 상미기간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하고 비슷합니다. 국경을 표시한다. 영토를 표시한다. 이럴 때는 이 표자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 또 이 표자를 쓴다. 예,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한두 번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자를 써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종이 지자를 써서 표지, 책의 겉장, 그렇죠? 이 책의 겉장은 이제 표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쓰고 표지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표할 표자를 쓰고 이것은 식자입니다. 알 식자인데 또 지자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표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데 필요한 표시나 특징이다. 표지 등 뭔가 바다에 이렇게 뭡니까 등대가 있다. 그걸 표지 등이다. 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자는 표딱지라고 했습니다. 표딱지. 차표다, 우표다, 전표다, 수표다, 가격표 붙어 있죠. 그 표다. 수음표. 네. 근데 보면 또 이 가격표인데 이렇게 붙은 가격표도 있습니다. 이 위에 가격표는 물건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가격 표시 딱지를 얘기하고 아래의 표는 물건 값을 쭉 리스트로 적어 놓은 표를 이 표를 가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자를 제대로 알면 막 구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참 표결이라는 게 있어요. 표결. 이 표자를 써서 결, 이 표딱지 표를 써서 결. 두 개가 거의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사실은 뜻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표결은 겉으로 드러내자. 찬성인가 반대인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인가 반대인가 의사를 나타내어 정하자. 자, 이제 의사 표시를 해라. 의사 표시를 해서 정하자. 어디로 할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은 의사를 나타내어서 결정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거수로 표결한다는 것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서 결정한다. 이때는 이 표입니다.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표결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투표를 해서 하는 게 표결하는 게 많거든요. 그때는 이것입니다. 투표로 표결하는 것. 투표라는 것은 표딱지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던지는 표딱지. 내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 표딱지를 던져서 표결하는 그것이 이 표결이라. 이것은 이 표결은 반드시 표로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수를 한다든지 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표를 가지고 찬반의 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 표결이다. 그래서 표결에 붙이다는 것은 표로 투표를 해서 자 투표합시다 라고 하는 게 표결을 붙이다. 또 표결에 들어갔다. 이제 표결을 투표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은 네, 한자 공부하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한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표시 겉으로 드러낸다는 데 뜻이 있다. 이 표시는 표를 해서 보여주는 데 뜻이 있다. 전표는 전하는 표딱지다. 여기에 표결은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의사 확인을 해서 결정하자 하는 것이에요. 의사를 드러내서 확인해서 하자. 여기 표결은 그 방법을 투표로 하자 하는 게 이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